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덕수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호웅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가 경찰과 지자체의 개인정보 제공 요구와 코로나19 대응이란 제목하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이제 강의에 대해서 약간 소개가 있었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굳이 개인정보 제공 요구뿐만 아니라 어떤 그 모임을 하시거나 어떤 단체 활동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그 해당하는 어떤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라든지 어떤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적인 수사를 당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건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죠. 법치주의 국가라고 한다면은 어떤 국가가 그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단 권력적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법치주의가 반영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필 내용은 처음에 그런 틀을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틀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운영 원리를 규율하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되겠죠. 헌법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찰이면 수사기관이 될 것이고, 지자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그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 권력,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요청, 요구, 강제를 규율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좀 살펴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가 방역 활동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근거나 또는 문제점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논하는,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그 법치 국가로서의 법치주의가 반영되는 국가로서 모든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죠. 헌법의 여러 규정 중에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저 헌법 12조 1항이 되겠습니다. 12조랑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것은 법률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 압수 등의 어쨌든 그 국민 개인으로서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같은 조 13조 3항을 보게 되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 이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서. 즉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보통 이제 체포구속압수수색이 대표적인 이제 수사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될 건데,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럴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장주의라고 하는데, 이 영장주의는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칙이고, 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위헌적인 권력의 행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수사부터 살펴보죠. 수사기관.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께 뭘 요청을 한다든지 뭘 제공해달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 IP를 제공해달라. 자, 이러한 것이 수사의 한 가지인데, 수사기관의 수사의 하나의 방식인데, 그런데 이것의 그 헌법의 적합성, 아까 앞에 봤던 그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하고, 그게 반하는 그 수사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수사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 이제 수사라고 했을 때 영장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 뭐 자료 제출 요청이라든지 개인정보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사에 해당하는지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 수사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수사란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 수사란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 수사의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강제수사와 구분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더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임의수사가 되겠죠. 그 협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수사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수사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강제수사란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상대방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여러분 느끼실 때 이거는 임의수사와 반대되는 강제수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뭐냐면 상대방이 그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이걸 통틀어서 이제 강제처분이라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뭘 하게 만드는 처분이라 해서 강제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사를 임의수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셨을 때 임의수사와 구분되는 지점은 뭐겠습니까? 이 수사의 상대방이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냐로 구분될 수 있겠죠. 둘 다 수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임의수사가 원칙. 수사기관에서 흔히 여러분께 요청을 하면서 들고 있는 것이 형사노소법 199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사에 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수사 필요하니까 좀 협조해달라. 그런데 협조해달라는 얘기는 아까 임의수사, 강제수사의 구분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임의수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99조에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수사를 규율하고 있고, 단서 규정으로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는 임의수사, 강제수사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199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다만 이제 앞에서 봤던 강제처분 등 있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이런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는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라고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의무를 부과하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강제수사의 부분에 있어서 강제수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헌법 보셨잖아요. 헌법에서 얘기하는 강제수사의 원칙이 무엇일지 좀 예상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거를 강제처분 법정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강제수사, 강제처분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강제제 처분에 한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아까 헌법에서 그 자유권 규율하고 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즉 법률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만이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규율하고 있어서, 이러한 법률 규정이 없는 강제력을 가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수사는 위헌적인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걸 강제처분 법정주의라 정의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봤지만 헌법에서 영장주의를 규율하고 있었죠. 그래서 강제수사의 부분에서 두 번째 따라야 될 대표적인 그 규제의 내용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 이어하지 않으면 이러한 강제수사에 해당되는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임의수사와 구분되는 강제수사의 규제, 가장 큰 틀에서 위헌적이냐 위헌적이지 않느냐의 부분을 가름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럼 임의수사는 무조건 다 자유롭게 허용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공 요청을 한다든지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한다든지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임의수사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소송 조건이 구비될 수 없는 때에는, 여기 소송 조건이 구비될 수 없는 때라는 것은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하게 되죠. 수사기관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형사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재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또는 각가지의 처벌의 조건들에 따라 가지고 재판이 있더라도 처벌이 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동성애를 한다?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이제 군형법을 제외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권력 수사기관이 그 동성애에 대한 처벌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그에 따른 임의수사, 강제수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소송 조건이 구비될 수 없는 때죠.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임의수사의 명목하에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협조 요청에 통한 임의수사가 있는데 거기서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협조의 내용, 요청을 받은 내용 자체가 아무리 봐도 수사의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명분이나 목적을 봤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을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협조를 했는데 그 협조에 의해 가지고 이 수사의 범위와 무관한 것들이 외부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서도 이 상당성, 요청을 받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수사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 이것까지 필요하냐? 쉽게 말씀해 드리면 이것까지 필요하냐? 이건 당장의 수사의 필요성에 맞지가 않는다라고 우리가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의 근거가 임의수사의 한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내용의 그 한계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임의수사의 한계의 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협조에 의한 그 수사의 진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임의수사라는 게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겠죠.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임의수사는 상대방이 승낙을 받아서 행할 것을 요하고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 수사기관의 어떤 요청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을 때 과연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을 하여 그 협조를 하느냐,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임의수사라고 해서 수사에 협조를 하더라도 그 사실상 당시 수사 협조의 과정 자체가 상식적, 경험적 법칙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봤을 때 수사에 응한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본의의 승낙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한 자료 요청 요구에 따른 증거의 획득이나 그 수사기관의 행위는 위헌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강제 수사가 아닌 상황에서 임의 수사에 응하시게 되었을 때 그 임의 수사라는 명목하에 자신이 수사기관에 어떠한 것들을 제공하고 응하는 과정이 정말 봤을 때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의 발현이었다, 모습이었다 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에 대해서 추후 그 수사기관의 그 임의수사의 행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점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